자, 오늘은 그 제목이 해방과 사회 정의의 그 속임수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대부분의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철학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철학의 책을 그들이 읽고, 그들이 그걸 공부해서 아는 건 아니고, 2차, 3차, 4차, 이런 자료를 어딘가에서 자기가 보고 배우고 선동당하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철학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공정을 외치고 오늘 제목처럼 무슨 해방과 사회 정의 이런 걸 외치는 게 굉장히 멋있고 뭔가 정의롭고 뭔가 대단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말하는 그 배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선동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건 모르죠.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묘한 속임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정작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마르크스의 사람이 되고 어디 거지 같은 마이클 샌델 같은 무슨 그 교수의 제자가 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도대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데 왜 정작 저들의 머릿속에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과 내용들은 어디 삼류 철학자는 아니고 그런 반기독교적이고 어리석은 철학 교수들의 그런 하찮은 쓰레기 같은데 지성에 파묻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해방이라는 주제. 자, 보통 이제 사회과학이나 철학자들 그 책 중에 보면은 인간의 해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 고전적 해방하고 그들이 말하는 해방은 다른 거예요. 고전적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어떤 억압과, 또 어떤 폭력과, 불법과, 또 독재자, 보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좋은 거긴 해요. 그러나 우리 시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해방은 그게 아닙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페미니즘이나 신좌파들이 말하는 해방은 그들이 말하는 해방은 뭐냐? 일단 가족으로부터 해방. 오늘은 내가 그냥 짧게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가족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해방이 그게 과연 좋은 겁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1인 가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700만이 지금 거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으로부터 해방. 어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돼서 1인 가구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이 가족에서 이탈해서 난 가족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이게 과연 좋은 겁니까? 난 절대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왜? 성경적으로 결혼하고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기본이 그렇다 이거. 물론 직장이 멀리 있다거나 여기 우리 우리 군에 가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가족으로부터 해방. 나 부모 형제 귀찮다, 지겹다.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귀찮다, 지겹다. 그거는 억압되는 거다. 이게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보고 자란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은 족쇄, 굴레, 가족은 억압, 가정은 파괴적인,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 벌써 이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치야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철학자들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해방?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나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해방을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자녀, 청소년과 벌써 청년들이 해방으로 알고 있어요. 해방. 두 번째, 학교로부터 해방. 학교로부터 해방. 글쎄, 이게 물론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 일단 먼저 판별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교육에서부터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학교에서 너희들한테 가정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 체제를 좋은 체제를 따라라, 법과 제도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벗어나라. 이게 해방으로 가르쳐요. 물론 나쁜 학교에서 해방되는 건 나도 찬성이긴 한데, 그러나 인간을 기본적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 너희가 해방을 해라. 그래서 미국의 예일대나 미국의 동부 사립 명문대들이 봐요. 전부 다 전통적인 교과과정을 다 폐기 처분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전통적인 그런 걸 가르치니까 안 오는 거야, 학교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진보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로 가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더 이상 우리 전통적 기독교적인 관점이 뭐니, 이거 했다가는 학교 문 닫겠다. 봐요. 학교로부터 해방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인류가 쌓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면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건 해방이 아니죠, 사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은 그걸 해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도 거기에 많이 물들어 있고 성인들도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 교육을 시키는 그 옛날 학교 체제가 왜 자꾸 무너지지 않냐면, 왜 무너지느냐, 그런 거를 가르치는 데서 너희가 해방을 해야 된다. 이게 68세대가 그 짓을 저질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중에 교수가 됐을 때, 학교 권력을 갖고 있을 때 학교를 그렇게 바꿔버렸다니까. 그 전에 전통 고전적 교육을 가르치던 대학이나 대학원이 전부 다 폐기 처분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학교에서 너희가 해방돼야 된다. 거기에 너희가 있는 건 너희가 그 학교가 너희를 가두는 거이다. 너희가 거기에 교도소다. 거기가 감옥이다. 그런 데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너희의 교도관이다. 너희를 감시하는 억압 세력이다. 이렇게 배워버리면은 당연히 학교 그만두지 않겠냐. 그게 참 문제. 우리가 좋은 학교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흔히 아는 명문대학들이 사실은 명문대학이라기보단 굉장히 잘못된 커리큘럼으로, 이런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와도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대학교를 나오면 그래도 지성인이라고 보통 하지만 지금은 지성인이 아니에요. 원신이에요, 원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폐미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성들, 남성으로의 또 해방. 남자는 여자를 구속, 억압을 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매이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무덤을 파는 거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다. 그 남자라고 하는 그 폭압자, 억압자가 여자를 노예 삼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여성으로서의 해방이다. 자,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럼 이게 진짜 그럼 해방이냐, 이거. 내가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잖아. 정작 페미들 때문에 여자들이 고생한다니까요. 여자들이 고생이 오히려 자기들이 유익이 될 줄 알았더니 이건 웬걸, 남성들이 오히려 여자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여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페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거 좀 뭔가 아니다 하는 그래도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근데 그걸 깨트리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많이 깊숙이 침투해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자들도 여자는 억압의 존재니까 결혼하지 말라. 이거 누가 가르친 거냐? 이거 페미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죄가 없어요. 여성 페미주의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이게 해방이래. 그다음에 뭡니까? 자, 이제 이 동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동물을 우리가 동물학대는, 여러분, 동물학대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사회적 인간으로 낙인찍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구 세계에서 동물을 조금만 학대해줘.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 확 잃어버려요. 왜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갖춰야 될 예의와 교양이 뭐냐?
전에는 고전적 교육에서는 교양을 쌓을 때 여러분 대학교 신입생들이 뭘 합니까? 2년 동안 교양 교육을 받아요. 인문학 교양 교육을 받는다고 원래는. 근데 그거 왜 받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를 고전적 물론 그리스적인 저 관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관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앞으로 얘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그러면은 적어도 직장에서 아니면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역할을 하려면은 그런 기본적인 교양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갖추려면 뭘 갖춰야 되느냐? 사람은 아니고 동물에 대한,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취하느냐, 그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검사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동물을 학대했다, 그거는 가차없이 저거는 반사회성, 교양 없는 인간,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동물 우월주의자, 이번에 여러분 10살짜리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서 동물이 막 거의 물어뜯다시피 했어요. 거의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서 택배기사가 다행히 구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동물은 원래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안락사 못 시켰어요. 왜? 안락사 시킬 수의사가 의사는 없었고, 또 동물단체에서 이 개가 이렇게 순진하고 그 눈망울을 봐라. 얼마나 청순하고 이렇게. 개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이미 사건이 벌어져서 애가 지금 전추 며칠 그 택배 기사분 말로 개가 아이를 뜯어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개를 안락사 못 시켰어요. 동물단체에서 그 강아지가 불쌍하게 이렇게 눈망울을 이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개가 사람을 물 리가 없다.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참 눈망울이 맑은 개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럼 결국 인간이 잘못된 거네. 그지? 사람이 잘못한 거네. 그지? 그 아이가 10살도 안 된 아이가 잘못한 거네. 안락사 못 시켰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동물 단체로 지금 개가 지금 넘겨집니다. 자기네들이 잘 키워보겠대. 봐요. 그럼 반대로 내가 아파트에 가서 지나가는 개를 물어뜯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지도새도 모르게 지금 어디서 있는지도 모를 거야. 나 찾아내려면 아마 이게 웃기는 일이죠. 근데 이게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봐요. 이거 누가 가르친 줄 아세요? 이거 동물 숭배, 동물 우월주의자들이 지금 어려운 책을 써갖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네? 이거 오늘 하려면은 난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잠깐. 자, 그러면 동성애자 얘기할게요. 이 동성애자도 좀 심각합니다. 이성애자를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각을 지금 길러주고 있어요. 벌써 학교 교육도 그렇지 일반 사람들도 점점 이성애자는 오히려 이성애자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성을 반대편으로만 일반 직진할 수 있느냐? 남자도 만나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그게 더 좋은 거다. 그리고 거기서 더 우월하고 좋은 것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해방이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좋아해가지고 껴안으면은 남성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그 품격이 갖춰졌다. 당신이야말로 인간의 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거다. 그러나 내가 이성애자를 아직도 이성애적인 그런 구태의연한 옛날 구식 억압 시대의 그런 성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거 사실을 알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정상인데, 나는 분명히 정상인데, 내가 정상인데 비정상이 많아지면 내가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가 정상이라도 비정상의 숫자가 많아버리면 그게 비정상이 돼버려요. 이게 전략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분명히 과거의 고전적 인간의 어떤 기본 태도, 철학, 윤리 이런 거하고 너무 이탈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탈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부터
이게 다 뒤집어져 버린 거야. 다 하나하나 다 뒤집어져 버려. 그러니까 고전도 새롭게 해석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의 기본적인 것도 다 재해석돼 버리고 있어요. 그걸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학교도 배우고 있다. 이게 지금 모든 교과 과정에 조금씩 다 들어와 있고, 대학교는 이미 벌써 다 들어와 있고. 응?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자, 사회 질서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겪어봤지만, 사회 질서라는 것도 그 이전에는 기본적인 헌법과 법치에 준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사회 질서지만, 이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법을 무시하는 게 그 잘못된 법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법의 토대 자체를 확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그 탄핵 사건도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10년 전만 같았어도 절대 탄핵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헌법 재판관들 자체가 이거는 탄핵이 될 수 없다. 종족수도 안 되고 이거는 법리 해석 자체가 안 된다 해서 분명히 기각이 됐을 텐데, 이번에 탄핵이 딱 저번에 된 거 보니까 우리 사회도 이제는 더 이상 무슨 헌법인이 정해놓은 법 자체가 이제는 기준이 될 수 없겠구나. 그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이게 진정한 법의 준수가 되고 사회 질서의 준수가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얼마 전에도 어떤 민주노총인가 그 데모해가지고 그 50몇 일간 그 손해가 기업이 엄청나게 몇백억이 손해가 났어요. 그런데 봐요. 그 사람들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잘못한 거 없다. 노사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또 그걸 다 들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무법, 무질서, 어떤 사회 이 기본 토대를 뒤바꾸는 세력이 있으면 일단 경찰이 출동해서 통제하고 제재하고 법적으로 갈라서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그게 억압이고 해방을 가로막는 독재,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특히 심하게, 우리 사회는 진짜 말 그대로 떼법이 가장 상위법이에요. 떼법이 아래 헌법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무식한 소리 같지만 나는 전에는 떼법이라고 해서 그냥 좀 무식한 쌍스럽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더라고. 사실은 그게 저들의 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의 어떤 고전적 법 윤리,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더 이상 학교 자체가 이제는 안 가르칩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네가 원하는 방향, 네가 생각하는 방향이 너의 법이다. 기존의 법을 신경 쓸 거 없다. 그거는 너를 억압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해라. 네 원하는 너의 자유를 표현하라. 그거는 뭐든지 네가 그 법의 주인이 되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모든 영역에서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왜 저러냐, 왜 총기 사고 왜 일어나느냐. 내가 쏘고 싶어도 내가 쐈어요. 그게 내 법이에요. 내 법. 분명히 국가는, 주법이나 국가의 법은 사람에게 총 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정당 방어 외에는. 그러나 아무 데나 총 쏘, 이거 내 법이다. 이거 내 법. 내가 법을 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법 준수는 뭐냐? 내가 법을 정한다 이겁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이니 상원이니 하원이 정해서 딱 그런 법치주의, 전통적인 법치주의는 싹 무시하고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법을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하면 헌법이건 민법이건 불문법이건 성문법이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점점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다. 그게 너를 이 세상에 강요된 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그냥 잠깐 이렇게 요약한 거지만, 이게 지금 해방을 외치는 그 순간 반대편에 억압이라고 하는 걸 꼭 세워요. 저건 억압이다. 너의 부모도 억압이고 남편도 억압이고 남자도 억압이고 저 법 자체가 억압이다. 경찰도 억압이고 교회도 억압이고 교회도 저건 다 억압이다. 이거 억압.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부정하면 된다. 그걸 부정하는 순간 너는
자유를 얻는 거다. 우리 기독교식 얘기하면 born again, 회심하고 이제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 젊은 애들한테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난 희열감을 줘요. 아, 그래. 그동안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받았던 전통적인 교육은 이제 보니까 나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구나. 나를 억압시켰던구나. 야, 내가 이렇게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 했던 거구나. 아, 이제는 이걸 내가 벗어나야지. 이래야 진정한 거듭남이 되는 거야, 거듭남. 철학자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가 이게 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이게 너무 심해요. 우리 사회는 너무 빠릅니다. 여기 우리 현역 군인도 있지만 사실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의 이 군인은 얼마 전에 훈련병이나 조교의 말을 무시한다? 우리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 이거는 진짜 꿈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병사들이 권리를, 장교들도 권사 함부로 막 못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군대라는 게 상관은 무조건 복종이에요. 이게 군대 원리가 그랬잖아요. 전쟁 때서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너나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군대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생명이라, 군대는 명령, 상하관. 근데 지금 이게 깨져버렸어요. 왜? 군인권이라 해가지고 너에게 어떤 명령을 지시하는 너의 상급자는 너를 억압하는 거다. 이게 벌써 대학교 다닐 때 알게 모르게 어디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정당한 명령도 난 못하겠습니다. 난 싫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군대가 안 돌아가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하나의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모든 영역에서 지금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가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은 거의 내가 볼 땐 난 해체됐다고 봐요. 가정이라는 모양새만 아직 좀 있을 뿐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젊은 애들은 조금만 하면은, 난 집에서 독립할래, 나갈래, 난 부모의 지시를 듣기 싫어, 난 부모가 나에 대해서 참견하는 거 싫어. 참견이라고 해요, 참견. 어디 참견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걸 왜 참견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거가 또 유행해요. 동거. 이 동거, 우리나라도 이 동거가 심각해요. 유럽이 동거가 출산율에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띄우는데 그 실상을 보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절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동거도 정식으로 가족으로 인정이 된다. 이제 신문에서 언론에서 떠들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겠구나.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은 그게 이제는 시대가 갔으니까 폐기 처분해도 되고, 이제는 우리끼리 좋으면 같이 살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혹 출산율에 혹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진짜 여자들 불행. 남자는 오히려 룰루랄라 속으로 좋아해요.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패미들이 그거를 조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전통적인 결혼 관계보다 그런 동거 형태의 가정, 그 가정이라 할 수 없는데 걔네들은 가정이라고 하니까 그게 비율이 훨씬 많아요. 거의 7대3이랍니다. 7대3.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근데 우리 사회도 그래요. 우리 사회도 그런다고. 오늘 그냥 해방까지 할게요. 왜냐면 너무 지금 시간도 가니까 또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자, 봐요. 지금 해방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원래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언어의 의미나 관습에 있어서나 철학에 있어서나 해방은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근대 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이 다 바꿔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사람에게 좋은 거에서 네가 해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사실 나쁜 거니까. 너 나쁜 거야. 너 사실은 지금 이용당하는 거야. 너 사실은 네 할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그 구식의 압박, 관습 체제에 너 지금 이용당하는 거야. 국가에 이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 너 학교 교사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너 벗어나야 돼. 그걸 해방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게 심각해. 우리 요즘 그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 요즘 그 2000년도 출생부터 아마 MZ세대로
아니, 그보다 좀 더 아래구나. MZ세대로 들어가요. 95년대 중반. 90년대 초반부터 MZ세대로 들어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MZ세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다고. 알게 모르게 이게 너무 많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MZ세대를 통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이 기업체에서 많이 나오죠. 기업체뿐이 아닙니다. 가정, 학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를 좀 다룬 거예요. 내가 앞으로 요거를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오늘은 이제 사회 정의는 오늘은 시간상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방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인데 이 철학자들은 그게 오히려 너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저들이 말하는 해방, 저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해방은 사실 해방이 아니라 진짜 저게 우리를 정말 마귀의 사슬로 오히려 더 쳐 밀어넣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알고 살아야지.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다 스며들었어요. 다 스며들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알게 모르게 그게 좋은 줄 알고 진짜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만 자세히 봐도 진정한 자유가 뭔지 해방이 뭔지 다 압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철학자들, 그런 책도 위험하지만 2차, 3차로 그것을 버티려는 그 중간자들, 중간 지식인들이 사실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중간 지식인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짧지만 이걸 잘 듣고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해방, 자유, 다음 시간에 사회 정의에 대해 얘기할 테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 유익한 건지, 내 영혼에 유익한 건지,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게 바른 건지를 잘 좀 알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자이시오. 인간을,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사악한 사상가, 철학자다, 또 중간 지식인을 통해서 오히려 거짓과 오히려 암흑으로 이 멸망으로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사오니 이 모든 사단의 괴계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